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차례로 90도 인사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짜고짜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던져 문신을 드러내더니 애꿎게 지나가는 차를 막아서고 걷어찹니다. 줄지어 섰던 남성들은 90도 인사를 반복합니다.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가 후배 기강을 잡겠다며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폭력조직 후배들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 30대 MZ세대들끼리 따로 모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때렸던 선배 자동차를 찾아 의자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찹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기존 조직원들을 밀어내고 세력이 커지자 유흥가 길거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발로 차고 밟습니다. 말리는 시민에게도 주먹을 날립니다. 이 MZ 폭력 조직은 더 어린 10대 청소년까지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런 뒤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행동을 또 반복했습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후배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였습니다. 경찰은 울산 지역 신흥 조직폭력배 44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조폭은 조폭일 뿐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내놓으려며 미술중개업체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83년생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사파란 조직을 만들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고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외제차를 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여성이 얼굴을 감쌉니다.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남성이 얼굴을 때립니다. 한 무리가 그림들을 챙겨나갑니다. 3,900만 원 상당입니다. 불사파라고 불리는 신흥 MZ 조폭들입니다. 이들은 투자회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미술 중개업체 대표를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너 같은 너무 좋아. 여기서 안 죽어. 네 손에 여기서 안 잘려. 걱정하지 마. 그림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하고 2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익을 받지 못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투자금에 이자를 붙여 87억 원을 내놓으라며 중개업체 대표의 남편에게 2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동원된 불사파는 83년생 돼지띠를 중심으로 모인 조폭입니다. 전신에 문신을 하고 정기적으로 야유회 같은 모임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 원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2억 원짜리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자사 대표 임원들을 포함해 폭력배 일당 9명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달아난 불사파 조직원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아유, 진짜 제가 추석 연휴 앞두고 이 몸에다 뭐 이상한 거 그려놓은 인간들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 지금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네, 일단 지난 20일 한 투자사 대표 유모 씨와 직원 또 조폭 등 일당 9명이요. 미술품을 거래하는 이 갤러리의 대표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또 폭행한 혐의로 이뿐만이 아니라 조폭을 이렇게 동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요, 이 미술작품 투자금 28억 원에 이자까지 쳐서 회수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87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투자사 대표 유 씨가 동원한 이 MZ 조폭, 이른바 MZ 조폭 전국구 활동 조직이라는데요. 어느 특정 영화에서 조직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돌아온 불사파. 네, 불사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넘버 3에서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마 송강호 씨가 의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사파 아니 불 죽을 사 절대 그 안 죽는다는 뜻이야. 그 의리 충성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사파가 그 배신 배신 그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보신 것 같아요. 불사파 전 봤어요. 봤는데 예. 이 불사파가 이제 그런 의미 불사파인데 이거를 땄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좀 흥행을 많이 하니까 2021년도에 한 1983년생들이 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 모습입니다. 불사파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만들었고요. 뭐 조폭이긴 한데 좀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이 지역볼 모임도 하면서 또 야유회 하면서 친목도 다쳤다고 합니다. 자, 넘버 3 뭐 영화가 얘기가 나왔으니 송강호 씨가 그때 거기서 막 헝그리 정신 같은 거 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불사파는 어땠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돈을 펑펑 물 쓰듯이 쓰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답니다. 아이고. 그런데 차량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벤츠의 레인지로버의 벤틀리 저는 뭐 이 가끔 보기만 했던 그런 차인데 이게 한 대당 2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래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결국은 협박, 공갈, 뭐 폭행 해가지고 결국 갈취를 한 돈이 집에서 3억이 현금으로 발견되기도 했었대요. 예. 참. 자, 미술품 투자금 87억 원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 자, 이 투자사 대표는 불사파 아까 몸에다 낙서한 애들 쟤네들한테 야, 이 피해자 건물 안으로 데려와 납치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투자금이 87억이 아니고요. 투자금은 28억이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28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거 내가 빌려주면은 42억 원으로 불려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자까지 해서 87억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28억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연 700%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냥 임의로 적용을 한 거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피해자를 불사파들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납치를 해서 감금해 놨던 거죠. 그리고 감금한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빚이 87억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녹음해서 또 남편은 연대보증까지 이거 지금 아내가 못 갚으면 당신이라도 갚아? 이렇게 강요를 해서 녹음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자. 여기서 그치진 않았겠죠? 네, 지난 8월 3일에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그 갤러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폭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갤러리에 있던 지금 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에요. 예, 저렇게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고요. 둘러싸고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 갤러리에 있던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떼가기도 했습니다. 자, 투자사 대표는 피해자를 상대로 어마무시한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 넌 여기서 안 죽어. 네 손 여기서 안 잘려. 걱정하지 마. 너 같은 놈들 당국이 너무 좋아. 병에 저축장에 그게 한 3년 전에 엄청 그 손들이 줄져 들어가면서 또 100만 볼트 전기 충격 맞고 그리고 가서 도축하거든 거기. 거기는 하수구의 사방천지의 피해, 사방천지의 고기 분쇄야. 근데 걱정 마. 죽이진 않을 거야. 난 네가 손발이 없이 살길 바래. 그게 더 것 같더라고. 이 투자사 대표의 통화였는데 이게 조폭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불사파라는 데는 투자사 대표가 이 사람들을 감금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거고 지금 얘기는요 그냥 투자사 대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저는 어디가 누가 조폭인지 헷갈릴 상황인데 지금 들으신 저런 식의 사실상 진짜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조선족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냥 없앨 거야, 해칠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요. 피해자에게는 640차례, 남편에게는 76차례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는 거의 뭐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앞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때리는 장면 그 영상 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 교수님, 저 영상을 보면 말이죠. 세상에 그 여성 한 명 앉혀놓고 저 덩치 몸에다 낙서한 인간들 둘이서 막 둘러싸고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글쎄 뭐 저것들 저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저거? 절대 가만두면 안 되죠. 저 피해 여성은 죽지 않아도 정신이 거의 피폐해질 걸로 추정이 되고요. 공포심 때문에 아마 사회생활 절대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토크 갤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금 MG 조폭의 이제 범죄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직폭력범 조직 단체로 범죄 조직으로 이거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뭐 상당히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이게 옛날처럼 이게 조폭처럼 무슨 옛날에는 조직이 결성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뭐 상하 관계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입증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이 친구들은 MG 조폭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다 뭐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N번방 사건도 사실은 거의 개인
살인인 것처럼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폭처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엄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도 이 MG 조폭이라는 애들이 불사파 이명하고 또 다른 폭력배들이 또 개입이 돼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그림에 투자하라는 유인을 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은 사실 이제 재벌들 상속품들 중에 그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 목적으로 그림을 주고 받는데 그게 지금 범죄의 목표물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본색원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범죄인지 검찰에서 꼭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 조폭들 사진 다시 한 번만 짧게 보여주세요.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짧게 한마디 좀 따끔하게. 보기도 싫어요. 어. 얼도 보기 싫고 멋있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범죄예요. 뭐 의리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범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 진짜. 절대 뭐 좋다고 뭐 서로 믿지도 마세요. 서로 배신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